사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무서운 게 우리가 흔히 중국 공산품은 값싼 비지떡이다 그런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기도 그럴까? 무기도 그래요. 같은 종류의 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놓고 보면은 나빠요. 명중률도 70%가 아니라 50%까지 막 떨어지고 중국이 솔직하게 자기들 성능을 얘기하지 않나 봐요. 근데 오늘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발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폴란드에서 무기를 팔거나 노르웨이의 그 K2 전차를 갖고 가서 경쟁할 때는 경쟁 상대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UAE나 사우디가 자기들의 전략적 파트너로 우리의 요격체계 방어망을 구축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고민해서 찾은 게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 중동 국가들의 그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개 경쟁을 시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전에 자기들이 보고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 사는 거죠. 돈 걱정 안 하니까 입찰 경쟁 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자기들 마음에 들면 그냥 그 플렉스 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중동 붐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중동 살짝 벗어나기 시작하면 튀르키예는 우리 국산 전차 K2의 차체 기술이라고 하면 차의 외형, 껍데기, 골격 이런 기술은 이미 수출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파워팩이라고 전차의 심장이라고 해요. 변속기하고 엔진의 복합체, 그걸 한국 걸로 도입하기로 결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K2 전차와 아주 유사한 전차가 튀르키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거 이름이 알타이라고 하고요. K2와 자매품이 될 거예요. 다음에 중동보단 더 조금 벗어나면은 북아프리카긴 한데 이집트가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는 북아프리카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완전히 깔아버리자.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후발이에요.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 전투기, 전차, 대포 되게 많이 팔아요. 우리는 어디를 노려야 되는 거냐면 틈새를 노려야 하는 거죠. 그 틈새가 나온 게 요격체계가 틈새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했던 거고, 사실 이때 경쟁 상대가 중국이에요. 중국. 큰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후발이고 틈새 시장에서의 경쟁 상대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얘기하잖아요. 국제 정치의 무기라고, 국제 정치의 상품이라고. 물건 좋다고 가서 팔면은 남들이 다 사냐? 안 사요. 물건이 안 좋아도 발언권이 센 나라가 가서 팔면은 그 물건은 팔리는 게 이게 무기 시장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중국이 무서운 게 우리랑 경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양이 굉장히 높고 그럼에도 가격은 굉장히 낮고,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요. 정책금융이 굉장해요. 정책금융이 거의 뭐 무이자 100% 대출 뭐 그런 식으로 들이미니까 그 국제정치적 발언권도 세지니까 중국하고 지역적으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경쟁을 세게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천궁, 비궁, 형궁인데, 형궁 대전차 유도무기는 중국 거랑 직접 맞붙어 가지고 경쟁을 해본 사례가 이거는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중국 공산품은 값싼 비지떡이다 그런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기도 그럴까? 무기도 그래요. 굉장히 쌉니다. 대전차 유도무기 형궁 가격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거에 대비 30% 정도라 그래요. 30%. 30%인데 무이자 대출이 들어가고 그래 버리면은 30%보다 훨씬 싸지는 거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무이자 대출이 그렇게 먹히진 않을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물건을 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값싸다니까 중동 국가들도 뭐 싸니까 한번 사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분명히 중동에서는 그 가격 차이가 그 정도로 나는 거를 갖다가 중국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흔히 기름이 나는 기름국들의 경우에는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무기 성능 면에서 뒤처지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이렇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중국 무기의 성능은 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물건 팔러 갔을 때 중국이 솔직하게 자기들 성능을 얘기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국제 대전차 무기 어깨에 견착해가지고 펑 쏘면 날아가서 전차를 맞춰서 전차를 부서뜨리는 그 대전차 유도 무기가 중국계 한 최대 사거리가 3km 그리고 명중률이 70%다라고 브로셔에는 적어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와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봐 해가지고 시험 평가를 하면 3km 더 날아가요. 그거 명중률도 10발 쏘면 8발은 맞춰요. 브로셔보다는 좋아. 그러면 당연히 그 값도 싸고 성능도 이 정도면 뭐 값을 떠나가지고 성능이 좋다니까 사보지 않겠어요? 샀어요. 사서 쓰다 보면 이게 막 떨어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kg라 그랬는데 안 맞아요. 2kg도 간동간동하고 명중률도 70%가 아니라 50%까지 막 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중국은 정말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좋은 상품, 좋은 품질, 좋은 무기를 갖다가 팔아야지. 브로셔에는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실제 써보니까는 정말 싼 비지떡의 그런 인상을 무기 시장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Now it has been proven, and that a great number of countries have also been wary. They have received these kind of weapons that are not really capable of maintaining their defense capacities, and that of course. 그러니까 우리 대전차 로켓 형궁 이게 사우디에 수출이 됐는데 형궁이 우리가 수출하면서 브로셔에 적은 건 최대 사거리 2.5km, 명중률 60~70%라고 해서 우리가 팔았어요. 사우디에서 전력화해서 이게 써보니까 브로셔에 써진 대로 2.5km 딱딱 맞추고 60~70%, 70%는 그 명중률이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사우디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쏴보자, 재밌게 한번 쏴보자 하면서 사거리도 늘려보고 타겟도 바꿔봤어요. 트럭에다가 기관총 올린 그걸로 쐈는데 3km밖에 있는 그걸 맞추네? 이거 대전차 무기예요. 전차를 맞추도록 설계가 된 무기인데 전차의 절반도 안 되는 픽업 트럭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걸. 사우디군이 의아하죠. 야, 이거 어디까지 맞출까? 해서 다음으로 해본 게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한번 쐈어요. 이것도 맞추네? 사거리는 2.5km라고 했는데 3km 넘어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사우디 군에서도 희한하잖아요.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봤겠죠 뭐. 그게 유튜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야, 형궁 얘는 대전차 무기가 트럭도 잡고 오토바이도 잡는 무기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고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이것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북도서 해병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북한이 공기부양적이나 소형 함정을 타고 그 상륙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비궁으로 때려가지고 잡는 그런 무기예요. 처음에 산 게 UA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백발백중이 되는 거라 사막 지역에서 뜨거운 데서 쐈더니 우리나라에서 쐈던 것보다 훨씬 명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LIG 넥스원 직원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몰랐고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저 동네에서만 가면은 쏘면 맞는데 근데 그 소문이 입소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가 그 소리를 듣고 사우디가 비궁을 또 샀어요. 그래서 비궁을 사고 신나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탄을 얼마나 소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캐시 카우죠. 몇 개 팔았더니 탄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쏠 거예요. 쏘는 걸로 치면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력화 시켰는데 우리가 쏘는 탄보다 사우디나 UAE가 쏘는 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거 수출해놓고 나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하다고 해요. 근데 중국 무기는 이런 우리 케이스와 정반대죠. 우리는 사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중국은 사놓고 보면은 나빠요. 그러니까 실제는 능력이 이만한데 남들이 인정할 정도의 수준의 성능이 있으면은 그 정도로 보여주고 판 다음에 한번 써보니 이거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은 그 신뢰가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좋은 마케팅 기법 같습니다. 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중동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K 공산품에 대한 신뢰의 역사가 있어요. 7, 80년대에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는 현숙 선생님의 노래가 있었어요. 아빠가 떠나신 지 사계절이 갔는데 그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서 타국은 중동을 얘기하는 거고 중동에 간 그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신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예요. 그만큼 70년대, 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중동 건설 가서 거기 지은 건물, 뭐 항만, 공항 지금도 그게 굉장히 튼튼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K 공산품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중동 건설 붐 7, 80년대부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자동차, 그다음에 휴대전화, 특히 중동은 유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 이런 대한민국의 산업의 맛을 봤기 때문에 K 공산품은 이게 가격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구나라는 신뢰가 이제 굉장히 탄탄하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무기가 그 위에 덮였으니까 더 그게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UAE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방산을 지원해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커요. 자국 방산을. 그래서 우리가 천궁을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 조건을 내걸어줬어요. 그렇게 아주 좋은 기술은 아닌데 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술을 주는 그런 조건으로 수출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좋은 기술을 가져와서 자국의 산업과 자국의 방산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국내 정치적 이점이 굉장히 크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수출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우리 기술, 우리가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저들한테 그냥 줘버린다? 그게 경제적으로 맞나 싶긴 하지만 이렇게 방산 협력을 탄탄하게 해두면 뭐 현지 생산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우리 유사시에 현지 생산한 그 나라로부터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사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무기고 우리가 익숙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북한이 보기에 야, 저 남쪽은 전쟁이 나서 때려 부셔도 무기가 계속 나오겠구나. 화수분처럼 여기저기에 유럽에 동남아에 중동에 현지 생산 깔아놓고 있어가지고 그게 평시에 굉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한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력이 소진되면은 더 이상 싸울 자산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때려도 계속 무기가 나오는 나라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앞으로 계속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일회성 판매자 구매자 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윈윈하는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양이 부탁해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이 정부 지원 지금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더 잘해야 된다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정책 금융의 노하우가 좀 더 개발이 돼서 유럽 업체들과 경쟁할 때 중국 업체들과 경쟁할 때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업체들끼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외에서 대형 사업이 있을 때 경쟁국은 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에 뛰어드는데 우리는 적전 분열 가기 전에 우리끼리 싸워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 그 방산 구조 자체가 독점은 아니고 과점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놔서 한 2개, 3개 업체가 같은 종류의 무기를 만드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경쟁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대형 사업이 벌어졌을 때 우리 업체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미리 해요. 근데 반면에 그 일본의 방산업체들, 이제 일본도 방산 수출합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미리 교통정리해가지고 원팀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특정 사업 같은 경우에 이걸 땄을 때 우리 방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그 사업 앞두고 왜 이렇게 우리 다투고 앉아 있을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사업 벌어졌을 때 참 많이 소송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대가 안 되는 거를 목표로 그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을 게 이전에 방산 비리 때문에 방산업이 힘들었던 적이 있고 이제 수출하면서 좀 반석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저 성장을 하게 된다면 방산이라는 특수성은 경쟁도 경쟁이지만 경쟁 외에 가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보를 지키는 사업이고 그렇다면은 좀 업체들끼리도 협조적으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사이드에서 어떤 중재나 뭔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동석이 돼야죠. 둘이 악수해라. 그래서 폴라로이드 찍고 마동석 같은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여론도 이 방산을 바라보는 여론, 방산을 바라보는 언론도 그만 싸우라요. 제발 싸우지 말라고. 워낙 싸우고 워낙 재판 많이 가고 뭐 사업해서 결과 발표만 나오면은 이게 틀렸다고 소송 걸고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거 이제 좀 실력으로 해야죠. 실력으로 국내에서는 하고 해외 나갈 때는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밀접하게 협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무한 경쟁이긴 한데 질서 있는 경쟁의 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